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코디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의 날씨를 꼭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같이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 너무 얇은 옷을 입는다면 아무리 옷이 예뻐도 너 정말 추워 보인다 이런 말 많이들 듣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에 맞춰서 또 적당한 시기에 잘 매수를 해야겠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언제 매도해야 되는 건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 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도 사연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분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최근에 워낙 규제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피스텔을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현금의 안정적인 운영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나한테서 하나의 샘물을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네.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차익형 부동산에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네. 조금 시장의 불확성이 큰 이런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굉장한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나 잘 고른 수익형 부동산은요, 오히려 차익형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은 최종적인 수익률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런 지혜도,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품을 고르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셔야 되겠다. 그럼 그런 좋은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 우리 한국경제 같은 방송 프로그램도 애청을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 시간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 목적인지 다양한 고민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덜어보시기 바라고요.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지금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고민 많으시죠? 4인 4색 상담 노트 4분의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79제곱미터와 가재울 뉴타운 DMC 에코자이 79제곱미터 두 곳을 봤는데요. 어디를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황태현 대표는 상암 2단지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조범식 대표와 정창래 대표는 DMC 에코자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입니다. 입지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경쟁력은 더 높은 데 반해서 저평가 시세다라는 분석이고요. 조범식 대표는 수색 역세권 개발 호재로 두 단지 모두 상승 여력이 있다. 신규 단지 선호도가 더 높아 에코자이가 조금 더 유리하고 수색 증상 뉴타운 신규 단지도 고려해 볼 만은 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역세권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상암 월드컵에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는 뉴타운 내에 속해 있는 신축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가장 선호도 높은 아파트다. 따라서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답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읽어보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전문가 네 분이 2대2 반으로 나뉘었는데 우리 이동주 대표 의견 어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예요? 아니면 여기 2단지라고 불려진 단지가 두 개거든요.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가 맞습니다. 그 옆에 초등학교 있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맞으면은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DMC 에코자이를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이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여기가 소형 면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가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조건인 일단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요.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또 아이들 키우기 좋게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도 굉장히 많고 또 소형 평형의 아파트 주거 시설이 갖추어야 될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은 그냥 뭐 월드컵 파크니까 바로 그냥 DMC 내에 있는 거니까 업무 지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월드컵 파크 2단지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내가 비교한 대상이 뭐냐면 재개발을 해서 입주한 이 신규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죠? 자,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것도 네. 단순하게 저 아파트만 이렇게 조성된 새 아파트가 아니라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큰 주거 타운과 함께 어우러지는 개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는 이미 입주한 지 10여 년에서 15년 정도의 차에 접어드니까 차츰차츰 노후 단계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고 이 네. DMC 에코자이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똑같이 내가 오늘 이거를 샀을 때 오늘 이거를 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15년 된 아파트는 이제 25년이 되는 거고요. 내 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 10년 된 아파트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25년 된 아파트가 이때 가서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라면은 차라리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상암 월드컵 파크는 이 단지들을 나중에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성된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새로운 택지지구이자 업무지구를 갖춘 곳으로 조성된 글레이드 2000년 이후에 조성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80년대 중후반에 조성된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랑 개념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10년 동안 가격 탄력성이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서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좀 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특히나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시간 동안은 꾸준하게 지역에서 리딩을 그러니까 시세를 끌고 가는 단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인제 입주한 새 아파트를 사면 앞으로 10년 동안 얘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시세를 리딩해 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물론 월드컵 파크 2단지도 가격은 상승을 하겠지만은 노후도라는 단점 때문에 이 단점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큰 이슈가 없으면 아무래도 가격 상승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는 낮은 그래프 높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생역 개발이나 롯데몰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월드컵 그 파크 수혜를 직접 2단지. 보는 거는 바로 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떤 2단지 수혜라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롯데 복합몰하고 이 수생역 덮개 사업을 하는 거하고 증산유타운까지 호재를 조금 받으려면 조금 더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휴먼시아 2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은 2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혼동들을 조금 하시거든요. 그것에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과 얘가 갖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 단계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좀 네. 있다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얘가 간접적으로 겪는 지역 개발의 호재나 이 호재는 가재울 뉴타운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 롯데 복합몰은 상암 택지 개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수색 증산뿐만 아니라 가재울 뉴타운까지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성 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서부성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그 DMC 에코자 있잖아요. 이 네. 바로 앞에 여기 하나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인천이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내가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여기서도 지금 상암 2단지에서도 디지털 시티 이용하려면 도보로 한 15분 걸릴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도 맞습니다. 가자역 도보로 15분 걸려요. 가자역에서 하나 건너타면 되는데요. 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공항 그리고 철도를 오히려 여기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역세권인 곳이 네. 확실하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서부선이라는 호재까지 튼튼한 호재까지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새 아파트 장점, 대규모 주거 타운.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곳을 주고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동주 대표께서 DMC 에코차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투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또 한 해가 바뀌면서 2020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창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02-6676-0321, 6676-0321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예. 그 주위에서 보면 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재개발될 때, 재개발 앞으로 재건축될 때 네. 뭐 5년이고 10년이고 네. 이런 데를 허름한 데도 사놓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재건축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장소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이 되는 곳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유 자금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5억 정도는 있어요. 5억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투자 기간을 좀 단기로 보세요? 장기 길게 보세요? 단기도 좋고 또 매력이 있으면 또 길게 보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봐두신 지역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데를 몰라서 여기다 신청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지역이 가장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골라보거나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본 게 아니고 예. 그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하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 정도 수준 네, 단계까지 와 뭐 계신 거예요? 뭐 저쪽에 뭐 마포 저쪽 어디에 뭐 재건축되는데 네. 친척들이 거기에다가 한 1년 전에 샀다가 네. 뭐 이렇게 전세 주고 조그만 거 지하방, 지하 뭐 1층, 2층 이런 거 네네. 사서 놓더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보실게요. 왜냐하면 10년.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곳들에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이런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개발 사업 자체를 먼저 크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개발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지건 10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또는 10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이 그냥 5년 단위로 세 개만 딱 세 단계 분류만 딱 놓고 봐더라도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부터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라는 거는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새로 바꿔서 기존에 낡은 것들이 없어지고 새 주택에 입주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이 짧은 것들, 특히나 10년 이내 정도면 충분히 입주까지 가능해.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비용을 상승이 일어나서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냐면 사실 한 4억, 5억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는 10년 이내 남은 거를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놓고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길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내가 재개발을 할 건지 또
재건축을 할 건지 이것도 두 개를 또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방도 있고 1층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거의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입하는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초가 굉장히 부족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만 듣고 그냥 딱 뭔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미나 저희들이 진행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좀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5억 정도 자금으로 어디가 가능해요? 그러면 조금 지역적으로도 괜찮고 이슈가 조금 될 만하면서도 그냥 향후 충분히 가치 상승도 이루어질 만한 곳 대신에 시간은 조금 10년 이상 보는 게 좋은 곳 몇 곳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강북 쪽에서는 아까 마포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포에 보면은 마포에서 지금 이걸로 들어가려면은 뭐 아연 1구역 주택가가 있는 쪽은 아연 1구역이라고 있어요. 아연 1구역이 있고 아파트 쪽으로 재건축 쪽으로 본다라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그 시형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지금 5억에서 5억쯤 좀 살짝 넘어갈 거예요.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강북 쪽에 보면은 광운대역이라고 있어요. 광운대역. 그쪽에 보면 거기도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강남 쪽,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강남은 한강 아래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남은 사실은 지금은 5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네. 보면은 영등포에 보면은 신안산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서 주변에 뉴타운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들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가 도림동 일부에 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강서구 쪽에서는 마곡지구라는 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마곡지구 옆에 보면 방화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강남 쪽은 강남 쪽보다는 송파의 끝쪽이나 강동 쪽, 강동의 중층 아파트 단지 제가 메모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송파의 끝쪽인 거여마천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거여마천 예. 거기에 아주 이제 작은 물건들 이런 것들은 조금 도전해 볼 수가 있으니까 벌써 제가 말씀드린 데만 해도 3군데, 6군데, 7곳이잖아요. 예. 이렇게 복잡해져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무조건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별도의 시간을 영등포는 어때요? 영등포. 영등포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7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결정하지 마시고 좀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게 분명히 좋으니까 꼭 오프라인 시장에 한번 나오세요. 예.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몇 군데 지역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처럼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0321로 들어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투자 목적으로 네. 현금 한 2억 정도 있으면서 전세 네. 활용해서 이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선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대우 프로지오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요게 투자 목적에 맞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삼선 현대 네. 힐스테이트와 대우 프루지오 두 곳을 보셨어요. 몇 네네. 평대 보셨어요? 21평이더라고요, 보니까. 각각 21평대를 보셨는데 이곳이 네. 좀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만한 네. 곳인가 미래 가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예. 하필이면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는 데를 골라서 저희가 지금 지방이라서 예. 이게 지금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찾다 보니까 이걸 찾으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보니까 역세권이나 학군이나 주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이 되게 언덕 위에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구릉지죠. 네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어쨌든 자금에 맞게 투자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단지 중에 뭘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에 맞춰서 자꾸 투자 물건을 네. 찾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꼭 고르겠다 그러면은 자, 네. 이 두 개의 단지는 입지는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입지가 같으면 도대체 차이가 뭐야? 입지가 자금을 똑같은데 근데 이걸 갖고 비교하려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뭘 갖고 비교하는 거냐면 상품성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상품성이요? 예, 누구의 상품성이 더 좋냐. 근데 아, 예. 우리가 상품성 그러면 일반적인 물건은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어떤 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떤 게 조금 네. 더 오래 가고 이런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 도대체 부동산의 상품성을 뭘 봐야 되느냐. 예.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단지는 상품성을 딱 예. 이거만 보시면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입주 연도. 입주 연도요? 네. 그리고 규모. 아파트 단지 규모. 아, 단지 규모? 예. 예. 아마 이거 두 개가 입주 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비슷하더라고요. 입지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네, 입주 연도도 비슷해요. 그럼 결국 차이는 뭐냐면 단지 예. 규모예요. 네네.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그러면 아파트 단지 규모는 왜 중요하냐면 예.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네. 자 세대수의 규모가 클수록 가장 큰 차이는 관리비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요. 아, 네. 세대수가 많아야 관리비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커뮤니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유리해요. 아, 경쟁력? 예, 그러면 두 개 단지에서는 대우 프로지오가 훨씬 더 세대수가 크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입지에서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래까지 내려가서 비교를 하시면 되고 네. 내가 왜 이 아파트를 고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잘 알고 계세요. 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뭐에 예, 특히나 맞아요. 돈에 맞추어서 아파트만 예. 보다 보니까 그리고 예, 예. 아파트에서도 이왕이면 세대수가 많은 걸 좀 보다 보니까 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네.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서 자, 부동산 종류를 한번 볼까요? 네네. 자, 부동산의 종류에서 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주거용 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 그냥 생각나는 것만 떼올려 보세요. 단독주택 있죠? 예. 아파트 있죠? 네. 다세대 주택 있죠? 네. 연립주택 있죠? 네네.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 뭐 아파트를 막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죠? 예, 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 예. 중에 내가 투자할 예. 수 있는 게 아파트만 하는 그 고정관념에 자꾸 묶이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예. 할아버지 요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올해부터. 네네.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 네네. 이런 것들은 지금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얼마든지 투자해서 향후에 걔가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오. 그럼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노려보면은 내가 갈 수 예. 있는 곳이 예. 지금 여기에 지역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구릉지구 조금 불만 사항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상과 아, 방향성을 잘못 다시 잡으면은 오히려 네. 내가 눈에서 놓쳤던 것 놓치면서 놓쳤지만 더 좋아서 나중에는 진입할 수 없는 것 이런 네. 것들을 내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펴고 방향을 조금 더 다양성을 구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 지역을 제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3개의 도심과 7개의 광역 거점, 12개의 지역 거점, 최소한 큰 중심지만 22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냥 예.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예. 그 예. 거점 지역 중에서도 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또 주거지의 형태가 좋은 곳. 이렇게 고르면 네. 되니까요. 예, 예.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문의 한번 해주시면 그때 좀 좋은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간 너무 짧으니까요. 아시겠죠? 네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미나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저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네. 그 600번 지역. 네. 거기 그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어떨지 앞으로 그게 좀 궁금해서. 신길동의 600번지 다가구 주택인데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한 1년 정도 조금 안 됐어요. 1년 정도 되셨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네. 어떤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안 좋다 그러면 팔고. 안 좋다 그러면 매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니, 그럼 제가 안 좋다고 그러면 파시려고요? 네. 작년에 사셨다고요? 예, 저 음. 대표님 말씀 안 듣고 아니고요. 잘 사셨는데요? 잘 사는 겁니까? 네, 근데 땅이 조금 작을 것 같은데 땅이 거의 51평이에요. 51평? 네. 그럼 이게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다중주택일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예, 다중주택이면 이제 원룸 해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예, 원룸하고 1.5룸 1.5룸하고 해서 그러니까 수익 중심의 운영을 하는 건데 예. 왜 제가 여기를 잘 사셨어야 했냐면은 여기가 예전에 그 신길뉴타운 6구역이었어요. 예. 네. 그러면 자, 네. 개발 지역에서 여기가 6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네. 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어떤 그러니까 땅이 있죠, 땅. 네. 땅을 갖고 있으면 좋고 지분을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이게 개발이 되면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고 내가 큰 땅 갖고 있어봐야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그만 지분 갖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이 이렇게 개발이 진행을 했다가 해제된 곳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네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게 특별한 개발 이슈를 다시 한번 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전체 개발을 하려면 모든 그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처럼 이렇게 땅을 갖고 있으면 나 스스로 지금 51평에 다중주택 졌지만 이게 노후도가 되면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고 네. 특히나 이 보라매역은 지금 공사 중인 신림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게 개통되면 여의도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이 해제된 뉴타운 구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앞서도 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네. 이제는 광역적인 개발은 해지됐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좀 큰 섹터가 만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났어요. 네네. 이런 소규모 재개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신림선이 개통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가장 좋은 건 신림선이 개통 이후에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뀔 것인지 소규모 재개발도 진행될 것이고 집가 상승에 따라서 어떤 개발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구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네. 또 월세가 계속 나오잖아요. 현금 창출을 계속 해주잖아요. 네네. 가장 좋은 부동산은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아주 잘 구입하신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운영하세요. 네, 전망에 따라서 매도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땅의 가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 긍정적인 답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대표님. 가장 궁금한 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이 좋아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 해도 바뀌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합정역 2번 출구로 네. 오시면 됩니다. 요즘 그 무슨 노래도 있던데요. 맞아요. 하필이면 거기가 5번 출구여서 저희 쪽인 2번 2번 출구였으면 아주 출구입니다. 좋았을 텐데 네, 금요일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2020,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0년이니까 2020 부동산 필수 전략이라고 해서 한번 굉장히 많이 지금 정책이 지금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올해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뭔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건지, 그 펼쳐지는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타겟을 잡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세미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투자하셔서 세미나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2020 부동산 필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조금 더 빠르게 답변 받고 싶다, 간단한 답변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샵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6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극한 상담 시간 이동조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볼게요. 도곡동 레미안 도곡카운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22억 원에 매수할 예정인데 적정한 가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적정한 가격은 해당 지역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일까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지역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단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네. 다행히도 저 레미안 도곡 카운티 바로 옆에는 대치동에서 있는 그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규 아파트죠. 그 아파트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을까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당분간 최소한 5년, 길면 10년까지는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 아파트를 보고 쫓아가는 내 단지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보다도 그 대장주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충분히 쫓아가는 역할을 하면서 가격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도 매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이고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2님인데요. 여유자금 7천만 원 정도로 용산 투자가 가능할지 어렵다면 유망한 지역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앞서도 그 시청자분 상담할 때 제가 금액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으로 저 돈으로 난 용산 투자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해버리시면은 정말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을 사갖고 오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부동산은 정말 물건 한번 잘못 사버리면은요, 굉장히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꼭 저렇게 용산처럼 핫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용산처럼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용산과는 별개로 내 지역 자체가 또 좋아지는 곳에 가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투자 수익도 좋아지고 훨씬 내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불변의 법칙, 그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지역별로도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가능하면 하위 등급까지 검토하기 전에 상층 등급 중에 있는 곳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윗단계 등급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예를 들면 3도심 중에 못 들어가면 7광역 거점이 있고 이 중에 못 들어가면 12 지역 거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낮추되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들어가면 얼마든지 좋은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동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다음 사연 볼게요. 세 번째 사연인데요. 자, 신대방 우성 2차입니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거주 겸 투자 목적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올랐는데 그거는 해당 지역에서 판가름해 주거든요. 그럼 저게 왜 올랐는지 분명히 호재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그럼 그 무슨 옵션인지. 다행히죠.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있는 쪽은 여의도에서 나와서 시흥대로랑 이어지는 쪽에 있는 곳이니까 이곳엔 지금 신안산선이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교통이 약점이었던 곳이 신안산선이 개통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통하고 나면 가격은 더 오른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올랐지만은 지금 다 오른 것이 아니고 개통하고 나면 또 오를 조건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이고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화항심리동의 왕심리 뉴타운 텐즈힐입니다. 이곳 매도를 하고 방배동의 대우효령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텐질은 서울 도심에 있는 부족한 주거지 중에서도 비교적 새 아파트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새 아파트를 내가 포기하고 방배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가려고 고민을 할 때는 내 새 아파트가 가격 상승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저곳이 갖고 있냐를 보면 되는데 다행히도 대우 효령은
대우 효령 자체가 실제로 재건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 앞쪽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거대한 신규 아파트촌을 형성할 곳으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효령 바로 옆에도 또 13구역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진행되는 새 아파트들은 입주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고가 아파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누가 더 좋아질 것이냐, 지역적으로 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누가 더 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방배동 쪽이 조금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텐지일이 더 우세하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효령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갈아타기 해도 좋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방배동 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상계동의 중계 센트럴파크인데요. 이곳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 어떤가요? 네, 해당 지역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죠.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 사실은 동은 상계동이지만 중계동 쪽이랑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중계동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계동의 특징은 학원가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즉 가성비 좋은 학군을 보유한 주거지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이 지역의 주거 중심지는 어디냐면 학원가가 몰려 있는 은행사거리 중심이거든요. 간단해요. 이 중계 센트럴파크가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사거리에 있는 아파트 대비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요. 차라리 은행 사거리 쪽에 가서 투자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용적률이 조금 낮은 걸 투자하시면 향후 굉장히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개포 한신아파트입니다. 이곳 팔고 다세대 주택 원룸 매입하는 전략 어떤가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개포 한신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차익형 부동산이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 원룸은 확실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내가 차익형 부동산을 포기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것인지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수익이 필요 없다. 그럼 굳이 원룸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는 거죠.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1주택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수익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익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동주 대표님과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은 답변 나올 것 같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 보내주시면 극한 상담 이루어지는데요. 자, 방송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사연 듣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의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은평구에 한 30년 동안 살았는데요. 네, 은평구가 좀 더 낙화된 것 같아가지고 은평구 신사동 소재 네, 그 316- 신사동 25 임대주택을 제가 등록을 했고요. 네, 또 은평구 효성 그 아파트 신사동 네, 그걸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제가 네, 일반 분양으로. 네,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 네. 그 매도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신사동 다세대 빌라 36-25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는데 거주도 하셨어요? 네네. 거주도 하셨고 16년. 최근에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네. 두 곳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거는 다세대 주택이고 네. 그 바로 그 지역이네요. 해링턴 네, 플레이스. 같은 데예요. 예, 여기도 그 단독주택 재건축해서 아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일반 주택으로 일반 분양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이걸 분양받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입주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네요. 네, 1년도 안 됐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은 얼마나 됐어요? 임대주택 등록하신 거면 뭐 새로 구입하셔서 등록하신 거예요? 새 거를? 아니요, 제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네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살다가 그 효성으로 갔어요. 아, 거주주택이어서. 네. 근데 왜 처분을 안 하시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임대주택을 내고요. 예. 그다음에 저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네. 아파트는 좋은데 네.
다세대 주택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네. 임대 등록은 혹시 언제쯤 하신 거예요? 2019년 4월 달에요. 아, 4일 이전에? 네네. 아, 그러면 단기 임대로 등록하셨겠네요? 네네. 4년 아,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4년. 이거는 단기 의무 임대 기간 끝나잖아요. 네네. 물론 그때 가서 한번 점검은 해봐야겠지만은 네네. 그때 가면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이 다세대 주택이 이제 벌써 다세대 주택인데 이제 17년 됐잖아요. 네네. 자, 그럼 노후 다세대란 말이에요. 네네. 노후 다세대가 좋아지려면 사실은 네. 지역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가장 좋은 변화면은 이제 개발이겠죠. 근데 네, 이곳에 그렇죠. 오래 거주하셔서 알겠지만은 사실은 아직 뭐 이쪽 지역을 재개발하는 이슈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러고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자, 여기가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네. 바로 옆쪽에서 재개발돼서 어떤 이주자들이 나와서 내 주택을 좀 사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이 밑에 뭐 아래쪽에 수색진산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색진산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자들이 갈 곳이 내 단지 아파트 이 다세대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네. 특히나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실거주 주거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서 원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입주한 새 다세대 주택도 많고 입주 10년 미만의 다세대 주택도 많아서 내 것처럼 노후화된 주택에 들어올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자꾸 불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노후해지잖아요. 네. 근데 자꾸 개발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니까 불리해지니까 가능하면 물론 그때까지 다시 한번 점검 반드시 받고 처분 여부 결정하시는데 의무임대 기간 끝나면은 처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18년도에 입주한 이 해링턴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최소한 5년, 좀 길게 보면 8년까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지금 은평구 쪽에서 아파트 단지로 지금 조성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 보면 북한산 힐스테이트부터 해서 막 아파트 단지 조성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면은 수색신산 뉴타운도 있고 또 뭐 오구역도 바로 붙어 있고 이런 곳들이 새 아파트가 막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한쪽은 네네. 들어와 있고 한쪽은 들어설 거고. 근데 네.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 보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네. 이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싼 가격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나는 얘들처럼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고 주택가랑 어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낮아요. 네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주변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아도 내가 특징이 있어요. 주거 지역에 새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근데 옆에 있는 네.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 결국은 갭매혹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 이 다세대는 임대 의무 기간 네. 끝나면 처분. 그래서 나중에 향후 어떻게까지 고려하시면 되냐면 네. 이거 처분 가서 그때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받으셔서 그럼 처분하고 내 해링턴도 해링턴도 처분하고 조금 더 그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주거지 아파트 단지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고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분 더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좀 상담 도와드릴까요? 지금 제가 서울서 프로지오 1차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요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걸 정리하고 요거보다 좀 더 싼 데로 좀 어디 이주를 하고 싶은데 네. 김포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 지금 가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숲 푸르지오 1차에 거주하고 계신데 보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분양받아서 들어왔으니까 한 11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11년째 보유를 하셨고 네. 김포나 수도권 밖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매도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오른 상태 같아가지고 네. 좀 더, 좀 약간 좀 가격이 싼데 좀 오를 만한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곳의 매도 시기가 먼저 궁금하고 김포나 수도권 밖으로 어느 곳을 좀 매수하면 좋을지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목적 때문에 이거를 내가 처분한다 그럼 전 좀 반대예요. 그래요? 왜냐면 봐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움직이니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여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수도권이라든지 그중에서 서울수 아파트는 입지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가격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입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아서 가격이 조금 낮은 아파트를 살고 나머지 돈을 좀 활용해 보겠다. 이 경우에 한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미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처분하고 얘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외곽으로 나가겠다. 그거는 방향성이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또 내후년이면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아, 대출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이걸 정리하고 네, 외곽으로 빠지는데 대신에 네. 그 전망이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싶어요. 만약에 금옥쪽으로 빠지시는 거라면요. 음. 김포 쪽보다는 저는 신도시 추천해드릴게요. 일기 신도시. 아, 일기 신도시. 네,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일산이나 뭐 네, 일기 신도시 제일 비싼 데는 분당이잖아요. 분당. 네, 네, 그렇죠. 근데 분당 가게 되면 이제 아마 내가 면적을 되게 줄여야 될 거고 네. 어느 쪽 보시면 돼요. 평촌 보시면 돼요. 평촌. 평촌. 예, 평촌에 지하철 라인에 붙어서 아, 예, 예. 그리고 평촌 일산도 나쁘지 않아요. 일산은 예.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예, 일산은 대곡역과 바로 붙은 백석역 있죠. 백석역이 백석역일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철저히 붙어야 돼요. 대신에 아, 이게 왜 여기랑 그러냐면 가까운데, 예. 일기 신도시라고 일기 신도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왜 너는 그럼 백석역 일대야? 자, 대곡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이, 그러니까 한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석역 중에서도 물론 평수는 조금 작겠지만은 네. 이쪽에 가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갖춘 것들이 있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가겠어 본다 그러면은 어디냐면 주엽역이죠. 주엽역. 예. 주엽역에서 그 원마운트라는 그 놀이시설이 있는 데 있어요. 네. 그쪽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 재건축 용적률을 갖추고 있으니까 비용을 조금 어차피 내가 지금 비용을 낮춰서 외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갔을 때 거기서 거주했을 때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 아. 평촌은 왜 말씀드린 거냐면 네. 평촌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하고 좀 가까워요. 근데 이 평촌이 4호선을 타면은 과천을 거쳐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평촌 중에서도 신수원선 들어오는 노선, 네. 신수원선 들어오는 노선하고 조금 붙어 있는 쪽, 또는 만약에 평촌까지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인덕원 주변, 인덕원역 있거든요. 네. 그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지금 거를 내가 처분해서 앞으로 향후 못 얻게 되는 이익 못지않게 괜찮은 이익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울 가산 두손이부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 만기가 이제 도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전세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매수를 할지 지금 고민인데 네.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사람은 직장이 영등포고 저는 시흥 유통상가예요. 금천구. 그래서 이제 좀 가격 싼 데로 이렇게 역세권으로 알아보니까 네. 개봉역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신개봉 3만 아파트 네. 하고 고척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두 개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신개봉 3만 아파트랑 대우 푸르주 두 곳을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가산 두산이부 아파트. 가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곳을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봉동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것 전망이 가장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는데요. 네. 자, 근데 일단 전세는 벗어나세요 좀. 네. 무조건 사셔야 그래야 됩니다. 될것 같아요. 네네. 내 집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남의 집 살지 마세요. 내 집 사세요. 그러게.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잘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볼게요.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이 변화하는 걸 놓고 볼 것이냐. 특히나 지금 해당 아파트 단지 두 개 보신 곳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정말 사실 가장 저렴한 곳이에요 지금.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저렴한 곳을 잘만 공략하면은요 하나 이슈 때문에 이게 천지개벽한다는 우리가 표현 쓰잖아요. 네. 그런 잠재적인 능력도 갖춘 곳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능력을 그럼 이 지역의 특징이 물론 개봉력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걸 조금 쳐다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 중에서 만약에 비교를 하시면 저는 단지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이 푸르지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네. 이유로는 푸르지오 바로 옆에 보면 고척 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개봉 3구역이 여기도 사업시행위가 났고요. 네.
또 이 초등학교 이쪽 바로 아래쪽에는 고척 1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또 재개발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현대에서 2,300세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중형의 민간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현대에서 지니까 민간 업체에서 지니까 이 사람들도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할 거예요. 네. 우리의 몰세권 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몰세권, 실세권 막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런 지역으로 여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바뀌는 호재를 단지의 규모가 너무 조그만 것이 덥석덥석 받는 것보다 주변이 같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벨트로 연결되는 이런 단지들이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만큼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훨씬 더 시세 상승을 높게 받을 거고요.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이 단지를 지금 가격대에 보신 것 같은데 네. 조금의 가격 부담이 더 가능하시다라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개봉 한마을 있죠. 네. 예, 개봉 한마을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개봉역 남쪽에 있는 이 현대 1차나 현대 홈타운 있죠. 예. 요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부담 가능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를 가시고 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두 개 단지 중에서는 굳이 꼭 내가 두 개 단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변화하면서 그 효과를 바로바로 크게 얻을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죠? 네, 합정역 2호 출구입니다. 네, 오시게 되면은 세미나 시간에 네. 방송에서 못 다드리는 말씀, 또 현장에서 사실은 방송에서 말문이 탁 막힐 때가 어쩐다면 너무 급한 마음에 현장 용어가 나오려고 하면 말문이 네. 막히거든요. 네, 그런 용어도 써가면서 좀 재미나게 세미나 진행해 드릴 테고요. 아무래도 뭐 재미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지역을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전세가를 놓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가가 앞으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전세가 비율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어디가 있는지 몇몇 곳을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세미나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이번 주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투자 여러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